애플은 결국 궁극적으로 절대로 고장이 안 나는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타겟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고장이 웬만하면 안 나더라 라는 효과를 고객들한테 심어주는 게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실리콘밸리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의 비밀연구소에 다녀왔는데요. 바로 아이폰, 맥북 이 모든 것들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릴라이빌리티 랩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디바이스들은 결국은 이 신뢰도 테스트를 다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 같이 이렇게 포터블하게 가지고 다니는 기기들은 어쨌든 사람 손을 타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방수도 돼야 되고 우리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나 잘 버티냐를 테스트를 해보고 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봐가지고 애플 제품의 이 신뢰성과 내구성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엔지니어분들이 어떻게 이 신뢰도를 보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고 겪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애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플이 신제품 출시 전에 정말 수많은 기기들을 의도적으로 파괴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최대 10,000개에 달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난 다음에 내구성 테스트 과정에서 잘 안 되니까 파괴가 된다고 하는 거죠. 부서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물리적으로 뭐 파괴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들었을 때는 Accelerated Life Testing, 그러니까 가속 수명 테스트죠.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아이폰 16 프로 같은 이러한 휴대폰을 출시를 한다라고 보았을 때 이 제품이 2년이든 3년이든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려면은 2년 3년을 기다려봐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특정한 상황과 이게 가속할 수 있는 조건들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 온도를 높인다라던가 압력을 준다라던가 아니면 뭐 물을 그냥 준더라도 물의 수압을 높인다라던가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혹은 이제 진동을 막 엄청나게 준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수년간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스트레스들이 있죠. 물리적인 스트레스들과 이런 마모가 된다라는 거를 단기간에 얘가 부하를 받을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버리지를 넓히고 그 기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이 겪을 수 있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뭐 갤럭시도 쓰고 아이폰도 쓰고 있긴 하지만 아이폰이 매년 2억대에서 3억대 정도 팔리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층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그 말은 뭡니까? 사용자들이 정말 많은 다양한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뢰성 랩에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했던 분야가 3가지 분야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진동 부분입니다. 이 바이브레이션 테이블이라고 해서 지금 막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아이패드를 사용하거나 하면은 이 사용 환경에 따라서 혹은 뭐 굉장히 진동이 많은 자동차를 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섬세하게 막 이렇게 부품들이 이제 조밀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부품들의 내구성들이 다 이제 파트별로도 있고 결합을 했을 때도 신뢰성이 다 달라질 텐데, 이러한 진동을 견딜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엄청나게 큰 스피커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정 주파수와 진폭의 진동을 정밀하게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자동차랑 오토바이 엔진이 가지는 그런 고유 진동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진동을 시킨다라거나 아니면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탑승 시에 좀 이렇게 불규칙하게 흔들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진동을 계속 주면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마모가 될 거잖아요. 아이폰도 마모가 될 거 다 마모가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내부의 그 미세한 뭐 나사라든가 뭐 커넥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PCB 기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이제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장기적인 내구성 문제를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직접 봤는데 카메라에서는 이게 흔들리는 게 잘 안 보여가지고 손을 대면 다다다다다 하더라고요 진짜. 두 번째는 인그레스 프로텍션, 그러니까 침투되는 거를 막는 보호를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방수, 방진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IPX 챔버입니다. 그러니까 방수인 거죠. 이 IP 등급 아시죠? 제가 이거 영상으로도 예전에 3, 4년 전에 만들기도 했는데 IP68 등급, IP65 등급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이 앞에 숫자는 고체 침투를 방지하는 등급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숫자는 액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먼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6등급이 최고 등급이에요. 거의 이제 먼지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지금 프리미엄 라인업들은 다 6등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숫자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물인데, 그냥 물이 살짝 튄 거를 방지해주는 정도부터 살살 내리는 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빡세게 내리는 비를 방지하는 거가 4등급입니다. 그래서 8등급까지 해서 굉장히 긴데, 이게 몇 미터에 들어갔니 뭐 여러 가지 등급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 아이폰 6S 등급까지는 아이폰이 방수 등급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폰 7부터 IP67, IP67 등급으로 방진되면서 방수까지
되는 기능을 탑재했거든요. 1m 수심에서 30분 버티는 거죠. 현재는 대부분 IP68 등급으로 된 플래그십 모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조사마다 이 지정한 더 깊은 수심에서 장시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방진 방수 성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정교하게 이 뭐 실이라든가 뭐 가스킷 같은 거 있잖아, 뭐 접착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쫙 붙여갖고 잘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유럽 연합에서 이 배터리 분리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라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봤던 이 IPX 챔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등급 표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혹하게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PX 4등급 같은 경우, IPX라고 하면은 X는 그냥 이제 방진을 이제 무시하고 IPX 뭐라고 하면 이제 방수만 보면 되겠죠. IPX 4등급이 생활 방수라고 보시면 되죠.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방식인데 뭐 비라든가 땀 같은 거, 뭐 가벼운 이제 물이 튀기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해서 수압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IPX 5등급, IPX 6등급은 저압 분사, 고압 분사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물줄기가 쫑쫑쫑 나오는 거랑 실제 소방 호스로 이렇게 쫙 뿌리는 거. 지금 보시는 거는 굉장히 그 물총처럼 막 이렇게 좀 압력을 줘서 이제 쏘는 거죠. IPX 5등급 저압 분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고압 분사는 실제 소방 호스로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 와, 지금 빡세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투어하신 분들이 직접 이제 쏘면서 봤는데 굉장히 와, 이거 되게 빡세게, 이게 수압이 굉장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빡 뿌리는 거를 하는데, 저는 극한의 테스트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투명한 박스가 있어서 봤는데, 이게 압력을 이제 가해가지고 침수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IPX 7등급, 8등급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 수심에 따라서 그리고 장시간 동안 침수를 했을 때에 얘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압이 가해진 상태에서 버튼을 이제 조작을 했을 때에도 방수 성능이 유지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테스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는 바로 무작위로 낙하를 시키는 거죠. 그냥 떨어뜨린다는 거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뜨립니까? 예전에는 진짜 아이폰 이거 그 끄트머리 막 박살 나가지고, 요즘은 확실히 좀 덜 깨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폰 16 프로도 제가 지금 2달째 쓰고 있는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 제가 떨어뜨릴 일이 잘 없기도 하지만 진짜 이거 모서리 많이 깨져서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애플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사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애플이 최근에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텀블 테스터라고 하는 건데, 이 컨테이너를 계속 회전시킵니다. 윙 했고 회전시키다 보니까 무작위로 이 강철판에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이 어깨 표준 방식이라고 해요. 그걸 따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낙하가 됐을 때 아이폰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느냐를 좀 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릴라이빌리티 로봇이라고 하는 게 애플이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주력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해요. 이 앱손사 아시죠? 옛날에 프린터 만들었던데, 앱손사에서 나온 사업용 로봇이 있거든요. 그거를 애플이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테스트에 최적화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폰이 이제 바닥에 닿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어떤 각도들 혹은 다양한 높이별로 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서 어떻게 떨어뜨렸을 때 얘가 어떻게 내구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또 바닥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강암뿐만 아니라 뭐 아스팔트라든가 화강암 대리석, 뭐 파티클 보드 같은 거, 목재 같은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재질의 어떤 표면 위에서, 강도 위에서, 또 표면이 불규칙한 거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특히 아스팔트가 중요한 테스트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설명해 주실 때도 이게 초고속 카메라로 또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휘도 밝기를 엄청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팬텀 초고속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 충격의 순간을 딱 보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몇백도 떨어질 때 이게 휘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프레임이 충격을 받았을 때 미세하게 진동하고 변형하는 모습까지 포착해서 충격 흡수 과정을 분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도 이 가속도계가 원격 측정 데이터를 익명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동의를 하면은.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떨어뜨리는지, 어떤 높이에서 떨어뜨리는지, 어떤 종류의 표면의 기기에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토크적으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결국 데이터 싸움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의 사용성과 관련돼서는 또 애플이 역시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애플의 철학이라고 하면은 이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러니까 접착제도 많이 쓰고 뭐 실링도 강화하고 이러면은 분해가 어렵잖아요. 이게 항상 이 딜레마죠. 요즘 뭐 셀프 DIY 뭐 이 픽스 킷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애플은 결국 궁극적으로 절대로 고장이 안 나는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타겟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 결국은 안 고장난다라는 인식 자체가 더 경험성이 좋다라는 거죠. 뭐 뻑하면은 뭐 수리가 작고 이러면은 골 때리는데, 물론 뭐 애플 케어고 있고, 애플 케어를 이제 보험으로 가입을 해놓고 이제 케어를 받는 경우 커버가 다 안 되는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엔간한 통계적으로 커버리지를 최대한 넓혀서 고장이 웬만하면 안 나더라 라는 효과를 고객들한테 심어주는 게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리는 약간 사후 약방문 같은 느낌이잖아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 처리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병이 나고 약을 주는 개념인데 애초에 내구성이 제대로 돼 있다면은 병부터 안 나니까 체력이 강하면은 이 병이 안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죠. 초기 아이폰의 가장 흔한 고장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방수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물이 유입돼가지고 고장이 났었는데 결국은 IP68 등급으로 해가지고 실링이랑 접착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좀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배터리 교체라든가 이런 수리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기는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고장률이 굉장히 극감이 되다 보니까 고장 접수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는 해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사실 유리는 유리잖아요. 유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는데 유리를 세트 제품으로서의 이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만 개의 프로토타입을 이제 파괴하면서까지 테스트를 하는 거는 1년에 2억대 3억대 파는 스마트폰도 그렇게 팔고 그것보다는 작지만 패드 제품이라든가 맥북제도 정말 많이 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 깊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수리가 불편해지더라도 내구성을 좀 더 맞춰가겠다라는 형태로 해서 되고 있는데 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폰 17이 나옵니다. 이번에 애플 이벤트는 제가 직접 가서 들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스트리밍으로 해서 말씀드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전체 라인업에 대한 테스트를 매번 이 상태가 바뀜에 따라서 다 테스트를 하고 통계 데이터에 따라서도 점차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세트 제품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공학적으로는 흥미로운 랩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